안녕하세요, 문쌤입니다. 자, 제주도에는 엄청나게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 그런 날인데요. 자, 오늘 오랜만에 유나이티드 제약을 한번 갖고 와봤어요. 요번에 반기 보고서가 나왔고요. 제가 그래서 과거에 제가 참 오랫동안 투자를 해온 회사고요. 지금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한테는 달라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엄청나게 많은 주주분들께서 이 회사에 속칭 물려있기 때문에 과연 그 상황은 어떻게 되어 가는지 한번 같이 봐보겠습니다. 자, 이게 월봉인데요. 예전 코로나 이전으로 지금 돌아가고도 남아버린 거죠. 자,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힘드실 텐데요. 자, 상황을 좀 봐보겠습니다. 이번 36기 반기 보고서입니다. 자, 매출을 보니까요. 지난 그 3개월 분기보다는요. 굉장히 많이 뛰었습니다. 640억. 네, 그리고 영업이익이요. 117억이네요. 전분기에 92억이었는데 네, 많이 올랐죠.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훨씬 더 많이 뛰었어요. 지금 147억 정도의 당기순이익입니다. 지난 분기는 65억, 네, 66억 정도가 되네요. 자, 이 회사가 일단은 기본적으로요. 부채가 21년도 부채가 26%예요. 엄청나게 견실하죠. 그리고요. 유보율은 네, 3,870% 정도의 유보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현금 보유 회사인 거죠. 이 정도의 돈을 가지고 좀 자사주도 이번 50억이 아니라 한 100억 정도 좀 사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상증자도 해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자, 지금 현실은 그렇지 못하니까요. 지금 수주 상황입니다. 지금 잔고가요 2,200만 달러. 그게 우리나라 돈으로 한 280억 규모 정도가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이죠. 자, 요게 유나이티드 제약이 그 주력으로 하는 그 약들인데요. 클란자 엄청난 거죠. 이 클란자가 2010년도에 네, 첫 번째 개량 신약이죠. 이게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인데요. 자, 요 클란자와 함께 실로스탄. 네, 이 친구는 그 뇌경색, 네, 그때 먹는 약이고요. 그리고 가스틴이라는 약도 있는데 그건 소화 구토를 없앤 건데 그거는 사진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오메틸 큐티랩, 요게 콜레스테롤 혈전 치료제라고 합니다. 자, 요게 2000년도에 그 7월 달이죠. 의약 분업이 생기면서요. 그때 당시는 그 일반 의약품이 훨씬 더 많았는데 이때부터 전문 의약품이 80%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케팅 방법도 광고보다는요, 병원이나 의사들에게 마케팅하는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 유나이티드 제약도 지금 13개의 개량 신약을 가지고요,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인 겁니다. 자, 지금 22년도에 실로스탄이 비율이 15%가 제일 높네요. 그렇죠? 자, 지난 21년도도 17인데 제일 높죠. 그리고 가스틴, 그리고 아트맥, 콤비젤, 이름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일 첫 번째 신약인 클란자는 좀 비율은 좀 적어져 가고 있네요. 연구 개발비인데 그 중에서 매출액 비율로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자, 36기 요번 반기에 매출액 대비 11.6%, 지난 반기도 11.8% 이렇게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요. 제약사가요. 우리나라에 380여 개가 있답니다. 자, 이 중에서요. 연매출이 1,000억 이상인 그 회사는 60여 개 정도로 추려지는데요. 그 60여 개 중에서도요. 이 연구개발 비율을 한번 봐보시면요. 지금 유나이티드 제약이 조금 요만큼이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그 유수의 기업들 있잖아요. 유한양행 보이시죠? 예, 10.6%. 대웅제약 높네요. 16.67%. 자, 요런 유수의 그 대형 제약사와 비교해서도 유나이티드 제약은 11.8%니까요. 연구 개발 비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연구 개발을 지금 현행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제가 이걸 찾아본 이유는요. 그 코로나 치료제인 UI030에 대한 부분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인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UI030 부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임상 이상이 안 들어가서 그런 건지. 자, 하여튼 저희들이 가장 궁금한 건 그 UI030인데 말입니다. 올해 1월 달 기사입니다. 유나이티드 제약 흡입형 코로나 치료제 이상 환자 모집 그리고 4달 완료를 하겠다. 자, 그래서 올 상반기 국내 조건부 허가를 기대한다. 지금 이런 부분이었잖아요. 자, 이 기대와 함께 많은 분들이 유나이티드 제약을 사고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코로빈 액티베어, 네, 요 기기가 뭐였습니까? 13개국의 디자인 특허를 냈다.
그리고 세종 공장이 GMP 달성을 했다. 뭐 혁신 제조 업체 등록을 뭐 마쳤다. 이런 얘기였고요. 그리고 이 기계가 뭐 전 세계의 6개 회사만 가능한 한 번에 12.5mg을 분사를 하고 그리고 60회를 정확하게 분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긍정적인 뉴스가 굉장히 다수였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기억나시죠? 이때 4월 5일이었나요? 네, 지금 하한가를 맞아버렸어요. 자, 이러면서 이날 외인들이 108억 정도의 매도를 때렸고요. 그리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요, 109억, 109억이죠? 즉, 이만큼을 그냥 무제하게 그냥 버려버린 거예요. 거기에다가 기관 역시도요, 84억 정도를 매도를 때려버렸습니다. 자, 이때 뭐 이유 없이 그냥 저희들은 그냥 눈만 뜨고 그냥 코를 베어가 버린 건데요. 자, 그때 당시에 그 창구가요, 모건 스탠리 서울에서 46만 주 정도를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SG 여기에서 19만 2,600 정도의 그 매도를 때렸습니다. 자, 근데 아이러니한 것도요, 요 두 개의 창구가요, 1년간 지속적으로 매수 주문을 해왔던 창구였던 거예요. 자, 그래서 당시에요, 요때 당시에 외인 지분율이 9.8%였던 게요, 이틀 사이에 5%로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물론 지금 오늘 현재까지 8%를 지금 유지는 하고 있는데요. 좀 많이 올라오긴 했죠. 8%까지 올라오긴 했는데 과연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이겁니다. 엄청난 언론과 그리고 많은 보도는 있었지만요. 누구도 그거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 회사에 직접 전화까지도 해봤는데요. 속 시원한 해결책을 받지 못했던 건데요. 뭐 여러 가지 의혹들은 있습니다. 뭐 첫 번째는 뭐 임상이 지연이 되다 보니까 뭐 그냥 외인들이 버린 게 아니냐, 아니면 뭐 약사법 위반, 그 당시에 약사법 위반으로 해서 제조정지를 3개월 정지 행정처분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거를 1억 7,900만 원으로 그 과징금으로 가름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거는 큰 문제는 아닌 거고요. 아니면 세 번째, 외인들이 그냥 우리나라의 실적이 좀 부진할 것 같은 기업을 버린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도 있었는데요. 자,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 뭐 게시판 같은 거, 네이버 게시판 같은 걸 보면은 대부분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증여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가격을 낮추기 위한 게 아니냐, 이런 뭐 합리적인 의심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누구도 모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증여를 할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요, 일단 회사의 현황을 좀 한번 봐보자고요. 자, 유나이티드 제약의 주주 현황입니다. 지금 강덕영 회장이죠. 예, 25.76, 강원호 아들입니다. 5.44%인데요. 자, 이 5.44가요. 그 2015년도에요. 할머니죠. 네, 할머니로부터 12,000주를 증여를 받았고요. 그리고 아버지로부터요, 즉 강덕영 회장으로부터 35만 주 정도를 받아서요, 5.44%를 받으면서 2대 주주로 올라서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현재 자사주를 포함해서요, 지금 자사주와 함께 이 핵심, 요 부분들이 45.75% 정도를 갖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경영권은 굉장히 탄탄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문제는요, 요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한국 유나이티드 제약 승계 뒤에는 빨대 자회사가 있다, 이겁니다. 자, 그 빨대 자회사가 뭐냐? 네, 요 한국 바이오캠이라는 회사입니다. 자, 자본금 64억의 중소기업인데요. 대표자는 뭐 송원호 씨네요. 자, 그러면서 지금 세종시에 존재하고 있고요. 뭐 유나이티드 제약하고 비슷한 근처죠. 그리고 직원 404명, 그리고 설립일이 2009년도입니다. 그리고 매출액이 21년도에 421억인데요. 자, 문제는요, 이 회사의 그 지분을 보면은요, 장남이, 즉 아까 강원호죠. 장남이 44%고요. 그리고 차남이 41%, 그리고 장녀죠. 딸입니다. 장녀가 15%의, 즉 자식들 2세가 100%를 갖고 있는 이런 회사입니다. 자, 그런데 2013년도까지요. 2013년도까지 영업 적자였던 거예요.
그러다가 2014년도에 턴어라운드로 흑자를 낸 거죠. 그런데 이 2014년도에 원래는 이 회사가요, 유나이티드 제약의 자회사에서 이 자식들인 이 2세로 지배 구조가 변환해였던 겁니다. 문제는요, 그 14년도부터 2세의 그 지배 구조로 바뀐 해부터요, 일단은 뭐 매출이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그 내부 비중, 결국엔 유나이티드 제약과의 내부 거래 비중이 평균 54.6%에 달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거래액도요, 1년 거래액이 2018년도에 182억, 그리고 19년도에 194억, 그리고 20년도에 220억, 이런 식으로 계속 유나이티드 제약과 거래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요, 더 문제가 됐던 부분은 이 기사에 따르면요, 2018년부터는 수익성이 감소로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매년 배당을 실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8년도부터 3년간만요, 39억의 배당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부분이 그 강원호 대표가 유나이티드 제약을 승계하기 위해서 그 어떤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어떤 발판이 아니냐라는 의심이 지금 드는 겁니다. 자, 요게 지금 팩트인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투자자들이 이 부분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연세가 47년생이신가요? 강 회장님께서? 그러면 거의 조만간에 80이 되시는데 그 전에 증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주가를 내리기 위해서 일부러 힘을 쓰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내용을 지금 세간에서는 의심을 갖고 있는 거겠죠. 자, 지금 이 부분입니다. 한국바이오캠제약 보이시죠? 자, 재화 매입 부분이요, 지금 이렇게 117억이 됩니다. 그리고 용역의 수령, 용역 부분도 51억 정도의 이런 부분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유나이티드 제약이 이 회사에 보증을 들어줬습니다. 지금 유나이티드 인터팜, 여기는 100% 자회사인 회사고요. 그리고 여기는 자회사는 아니고 관계회사인 거죠. 즉 자식들의 회사인데요. 자, 지금 차입금 한도 보증이요, 320억 원 정도의 보증을 지금 서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엔 자식들에 대한 어떤 부모님의 각별한 사랑이 아니냐, 이런 쓴웃음을 보일 수가 있는 거겠죠. 저희들이 의심을 하고 있는 부분은 이겁니다. 증여를 위해서 가격을 낮춘 건가? 자, 그런데 외인들이 그 아까 108억, 109억, 즉 217억 정도를 이틀 만에 버렸는데요. 그리고 기관도 84억, 독일 거의 한 300억 정도를 그 큰 손들이 버렸는데, 과연 시가총액 5천억 정도밖에 안 되는 회사가 그런 정도의 큰 돈을 굴릴 수 있는 외인들과의 어떤 커넥션을 가졌다? 저는 그거는 조금 불가하다 좀 싶은데요. 자, 물론 뭐 삼성전자나 뭐 이런 현대차나 이 정도의 큰 대기업의 경우에는 그게 가능해 보이는데요. 그 지금이야 겨우 뭐 작년에 조금 1조가 넘어갔었죠. 지금 해봐야 뭐 5천억도 안 되는 그런 시가총액의 회사가 외인들과의 그렇게 담합을 이루어서 뭐 하루에 뭐 이틀 사이에 300억 정도를 매도를 때린다. 저는 그거는 현실적으로는 맞진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증여를 낮추기 위한 그날의 폭락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거꾸로 생각을 하면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증여를 하기에는 참 좋은 가격이긴 하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 가격을 뭐 증여를 하겠다는 그런 뉴스는 아직 존재는 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공시도 나오고 있진 않은 상황입니다. 5월 달이죠. 그 폭락 이후 한 달 이후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폐섬유증 치료제 국책과제 선정해서 5년간 80억 정도를 지원을 받는다. 글쎄요. 이상을 지금 완성도 못하고, 그리고 그 이상에 대한 이유는 임상 환자들이 지원을 하지 않는다. 뭐 이런 부분인데요. 자, 어떤 한 분이 이런 말씀도 또 올렸더라고요. 자, 직원들이 보통 600명, 700명 정도가 되는데 그 직원들 중에서 뭐 10%, 20%만 코로나를 걸려도 그 가족들을 합치면 뭐 500명, 1000명 정도는 충분히 모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까지도 하는데요. 글쎄요, 자기가 다니는 회사기 때문에 걸렸으니까 임상을 지원을 한다? 글쎄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약간 조금 어폐가 있는 부분도 맞지만요, 오죽 억울했으면, 그리고 오죽 의심이 들었으면 그런 내피셜까지도 만들어냈겠습니까? 참 씁쓸합니다. 자, 7월 13일 날입니다. 유나이티드 제약이 코로나 치료제 개발 변함없다.
뭐 이런 뉴스까지 나왔는데요. 회사 측에서는 전사적 역량을 투입해 개발을 완주하겠다, 이런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제가 그 당시에 전화를 했을 때도요, 분명 내부 서류로 이런 부분을 어떤 공식화해서 뭐 공문을 낸다든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걸 보여주겠다라는 기한까지도 올렸다더라고요. 그리고 결제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주담의 말을 들었었는데요. 그 이후에 몇 달 동안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자, 분명 이 부분은 회사 측의 커다란 잘못인 거 맞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회사의 일회성, 그리고 튼튼한 어떤 재정적인 비율, 이런 부분을 보고 믿고 투자를 했던 그 투자자들에게는요, 분명히 큰 실망의 요소가 아닌가 분명 저는 싶습니다. 자, 뒤늦게나마 7월 15일 날부터 뭐 내년 7월 14일까지 주가 안정 및 주주 가치를 제고해서 50억 정도의 자사주를 매입하겠다라는 공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 뭐 커다란 매입을 하고 있는 모습은 안 보이고요. 자, 그나마 다행이죠. 자, 이럴 때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3,800%의 그 유보율을 갖고 있는 돈을 가지고 뭐 무상증자도 한번 하고요. 아니면 뭐 자사주도 50억이 아니라 한 300억 정도, 200억 정도 좀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뭐 일단 지나간 부분이니까요. 할 수 없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코로나 이전까지 내려올 만큼 다 내려와 버렸어요. 자, 이 부분을 어떻게 되돌려질지 참 난감합니다만은 요 고점에 사셔서 팔지를 못해서 지금까지도 들고 계신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분명. 그렇죠? 11만 2천 원. 아휴, 지금 얼마입니까? 2만 6천 원까지 내려왔으면 이건 몇 프로입니까? 정말 혹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정말 섭섭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지만 분명히 회사 차원에서는 나쁜 회사는 아닙니다. 계량신약에서 굉장히 많은 약을 그리고 개발을 해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잘 영업 활동은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꿈이 너무 저희들이 높았던 건가요? 분명히 코로나 치료제가 될 것 같은, 그리고 그 오너의 2번인가요? 인터뷰를 통해서 뭐 확신한다, 뭐 될 것 같다라는 내용을 뭐 발표를 했다가, 그리고 또 한 번 저희들 주식을 사지 말아라 달라라는 약간 한 발 뒤로 빼는 모습에서부터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지금 들어서는 약간의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회장님께서 한국제약협회로부터 감사장까지 받았다고 하네요. 자, 교회의 장로님이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이런 제약사 명예회장도 계속 해오셨고 명예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시는 분 같은데요. 자, 예전에 그 자신 있었던 그런 모습으로 다시 한번 주주들에게요, 실망이 아니라 정말 믿고 투자를 할 수 있는 회사라는 거를 분명히 이 회장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요, 오늘 오랜만에 유나이티드 제약을 갖고 나와봤습니다. 자, 오늘도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